배웠지? 뭐 배웠어? 행렬 배웠어, 행렬. 행렬 배워서 행렬의 정의, 뜻, 어떤 게 서로 같은 행렬인지, 또 덧셈, 뺄셈, 실수배 어떻게 하는지, 곱셈 어떻게 하는지. 자, 방금 전에 1교시에 배웠던 것 중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게 뭘까? 1교시 때 배운 것 중에 제일 잘 나올 것 같은 게 뭐야? 영인자야. 옳지. 그냥 살아있어. 영인자가 제일 잘 나와. 그 다음 이제 행렬의 곱셈이야. 그치? 행렬의 곱셈 중에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자, 1교시 때 배웠던 거 말고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 바로 밑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뭔 말이야? 특수한 경우는 성립할 때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그 성립할 때를 딱 잡아가지고 문제 풀고 숫자 구해라 라고 나오고 있네. 어? 좋아요. 결합 법칙은 성립할 거 안 할 거야. 봐라, 결합 법칙이란 게 뭐지? 문제야. 딴 생각하지 말고 봐. 결합 법칙이란 게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같을 때 가로를 안 붙이고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이 성립할 때는 괄호의 위치가 어떻게 되냐. 자,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되는 거. 이게 성립해. 이거는 뭐였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묻는 거야. 그러면 자, 곱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A, B, C의 앞에 먼저 곱하나 A, B, C의 뒤에 먼저 곱하나 혹은 괄호가 없이 A, B, C라고 봐라. 얘가 똑같으니까 괄호를 뺄 거야. 괄호를 빼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뜻이야. 앞에 거부터 곱해도 되고 뒤에 거부터 곱해도 돼. 이게 바로 뭐야? 곱셈이, 그러니까 행렬이 곱셈에 대해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 닫혀있다는 거야. 행렬이 곱셈의 연산에 대해 닫혀있다. 닫혀있다 이거야. 그럼 열려있다도 있어? 그러니까 없어. 닫혀있다라는 건 닫혀있다라는 뜻이 뭐냐면 성립한다라는 표현이야. 성립한다. 닫혀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옛날 표현이라 쓰지 말자. 자, 성립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아? 왜 이렇게 도대체 몇 번이나 얘기하는 거야? 주류에서. 오케이? 자, 결합 법칙은 성립하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그럼 얘는 뭐지? 얘는 뭐라고 부르지? 얘는 뭐라고 불러? 이거 뭐라고 부르더라? 분배 법칙. 오케이. 자, 분배 법칙은 성립할까 안 할까? 성립하지. 자, 결합하고 분배는 성립해. 교환만 성립하지 않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아니,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요렇게 곱해본다는 거야. 자, A, C 더하기 B, C야. 근데 내가 이거를 보통은 있잖아. 얘가 행렬이 아니야. 그냥 식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해도 되냐? C를 앞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얘가 지금 행렬이면 이거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이거는 뭐가 있는데 이거 CA 더하기 CB가 될 텐데 AC 더하기 BC가 어떻게 CA 더하기 CB가 돼? 아니야.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 얘랑 여기로 갈 수는 있어. 뒤에 있으면 뒤쪽으로 묶는 거고 뒤에 있으면 뒤쪽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이 내 맘대로 막 묶을 때 앞쪽으로 묶었던 거 뒤쪽으로 묶고 막 이렇게 바꾸면 안 돼. 그건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나 그렇게 되는 거야. 되지? 옳지.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자, 우리를 틈들이 하는 친구가 이제 나올 거야. 아, 그 전에 보통 이렇게 스몰로 썼어. K가 라지 K가 아니라 스몰 K야. 그럼 얘는 뭘까? 얘는 보통 실수인 거야. 실수야. 3배의 AB라고 돼 있어. 그럼 이 3이란 애가 여기만 들 게 아니라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A 곱하기 3이라고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혹은 AB 곱하기 3이어도
아니잖아. 숫자잖아. 숫자는 상관없어. 숫자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다 들어가면 돼. 되지? 옳지. 자, 그런데 문제는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어. 단위 행렬에서부터 이제 재밌는 아이가 나오기 시작하지. 우리 있잖아. 1 곱하기 a나 자, 뭐 1 곱하기 x나 x 곱하기 1이 나올 때 같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자, 단위 행렬이라는 게 1, 0, 0, 1로 여기 대각선 이렇게 내려가는 대각선은 1이고 올라가는 대각선은 0인 이 친구를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단위 행렬이 특징이 뭐냐면 A, B, C, D에다가 단위 행렬 2라고 부르거든. 2. 자, 여기다가 앞쪽에다가 붙이든 뒤쪽에다 붙이든 이렇게 붙이든 A, B, C, D에 0, 1, 1, 0, 0, 1이라고 붙이든 잘 봐 해볼게요. 요렇게 보조선 만든다 그랬어, 그치? 봐, 그러면 이건 뭐야? A지. B네? C고 D지. A, B, C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앞쪽에다 붙었어. 앞쪽에 붙었어도 A고 B고 C고 D 이렇게 보이지? 아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뭔 말인 거야?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앞에다 곱하나 혹은 뒤에다 곱하나 성립하고 그게 뭘로 성립한다는 거야? 임의의 어떤 행렬 A로 성립한다는 거야. 갑자기 토가이 집에 물려오는 그런 일이야? 너무 많이 배웠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응? 자, A, 2하고 이 A가 똑같이 A야. 이걸 만족하는 I인데 그럼 이거는 뭐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 아까 이게 뭐였어? 교환 법칙이야. 단위 행렬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해버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연산 법칙들이 다 성립하는 거야. 이해했어? 아, 단위 행렬이 끼어 들어가 있으면 다 성립해. 그러면 뭐도 성립하냐면 자, A가 있고 A 더하기 B가 2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순간 A, B하고 B, A가 어때질까? 다시 자, A하고 B가 단위 행렬로 합이든 이게 차든 마찬가지야. 혹은 곱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야. A, B라는 애가 2가 되니까 그러니까 합과 곱으로 한 결과가 혹은 상수배가 들어가서의 결과가 단위 행렬이 되잖아. 그러면 A, B하고 B, A가 같아져 버려. 안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적으로는 다른데 같아질 때가 나오면 그게 예외니까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 이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봐,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2-A라고 쓸 수 있지, 그지? 이걸 여기다 넣어보고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A, B로 넣어왔더니 A에 2-A야. 그럼 뭐야? 말을 해. A-A제곱 나오겠어? 맞지? 자, B-A를 해볼게요. B 대신에 2-A를 하고 A를 합했어. 그럼 뭐야? A-A를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 놀랐다, 그치? 오, 교환 법칙이 성립해버렸어.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행렬이 있잖아. 행렬의 곱셈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더하기 배우니까 A 더하기 B 라는 애에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뭘 배웠지? 영행렬을 배웠어, 그치? 봐, 얘가 영행렬이면 B하고 A 관계가 어떤 얘기인 거죠? B라는 애는 마이너스 A인 거지. A에다가 B를 더한 게 마이너스 A를 빼서 0이 되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런 것도 배웠고 A 더하기 영행렬이 A다. 자, 요 관계식이
영행렬이라는 걸 배운 다음에 A에다가 영행렬을 더하면 자기 자신이지. 맞아? 그 다음에 A에다가 뭔가를 더했더니 영행렬이 나왔어. 그럼 이 마이너스 A라는 애를 A에 대한 역원이라는 표현을 써. 역연산? 자, 모르겠다, 그치? 알았어요. 하지 마, 하지 마.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 얘나 제대로 하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A에다가 반응을 2를 곱하면 A가 된다 그랬지, 그치? 맞아?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를 외워야 하냐면 A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자 항상 같아지는 이 2가 되는 얘를 배워야 되거든. 어? 얘를 뭐라고 배울까? 뭐라고 부를까? 봐라. 너희가 이름을 붙이는 수학자라고 생각해봐.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 뭐라는 거야? 나중에 수학자라고 그러지.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역행렬이라고 해요. 예전에 있잖아. 2011년, 2012년 이때까지는 행렬이 수능이 나왔거든. 그때는 킬러 문제가 바로 저 역행렬에서 나왔어. 근데 한동안 그 후로 오랫동안 2013년 이후로 수능에서 사라지고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가 하필이면 너희 때 딱 다시 나타났지. 다행히 수능이랑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공통 수업으로 나왔는데 나오면서 생각을 한 거야. 이 친구들이 역행렬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고3이 고통스러웠다는데 너희한테 주면서 천심 쓰는 것처럼 역행렬을 삭제시켰어. 예. 좋은 게 아니야. 근데 2010몇 년도에 사법국가 했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고통받으면서 행렬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군대 가잖아? 매트릭스라고 배워요. 자, 안 배운 사람도 공대 가면 배워야 돼. 그래서 차라리 배우고서 내면 모르는데 예전에 이걸 고통스럽게 배웠던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왜 안 내? 이 어려운 거, 이 좋은 걸 왜 안 내? 라고 하면서 살짝 비틀어서 내기 시작했어. 역행렬을 알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합답형 문제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그걸 내버렸단 말이야. 강남에서도 나왔고 분당 지역에서도 나왔어.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풀리긴 하는데 알면 되게 빠른 방법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지. 고통스럽다고 들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안 배우고요. 약간만 배워요. 약간만. 자, 우리 이게 딱 무슨 개념이냐면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했어. 그럼 그냥 그 숫자지, 그치? 안 돼. 왜 안 돼? 누가 자꾸 졸라 그래. 자, 행렬을 이렇게 재밌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시간에서도 졸면 어떡하지? 졸지 마! 자, x 곱하기 1을 해서 x야. 그러면 x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1을 만들어주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역수라고 부르지. 역수라고 부르지. 역수라고 부르는데 역수가 존재하려면 전제가 있어. 역수가 존재하려면 x는 0이 아니어야 돼. 오, 좋아. 잘했어. 준비가 좀 친다. 자, 마찬가지야. a에다가 반응을 곱하면 a가 되잖아.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a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단위행렬이 되는 이 친구를 우리가 이 행렬 a의 역행렬이라고 해요. 역수였으니까 수가 아니라 행렬이니까 역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x에다가 x분의 1을 곱해도 1이지 x분의 1에다가
안 되는 어떤 식들을 주면서 이거 성립하겠니? 하고 묻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게 마치 홍길동이라니까. 홍길동. 야, 홍길동이 왜 집 나가는지 알아? 이유가 뭐야?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삐뚤어졌잖아. 집 나갔잖아. 뭐래? 자, 얘도 마찬가지야. 교육 과정에서 이름만 빠졌다 뿐이지 비슷한 식으로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거 알아두자고. 역행렬이라는 개념을 알면 좋아. 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A에다가 B를 곱했더니 3B야. 그러면 A의 역행렬은 누굴까? 오, 이거 맞추는 사람은 센스가 좀 있는 사람. 뭘까? 분의 B. 잘했어. 준영인가? 네. 야, 좋아. 3분의 B야. 왜지? 아까 단위면을 맞춘다고 했잖아. 그리고 상수는 안쪽으로 끼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 3분의 1 B가 바로 역행면인 거야. 요런 것까지는 알아두십시다. 자, 어디다 올 거냐면 AB equal KE일 때 첫째로 BA도 K이라고 했고, 자, 둘째로 역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홍길동을 집 나가지 않게 우리 그냥 알아두자. A의 역행렬이 바로 뭐다? 이게 역행렬의 표시거든. 마이너스 1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개수를 혹시 미리 좀 배운 사람이라면 얘가 A분의 1이라는 어떤 개념이잖아. 그치? 근데 그건 몰라 상관없고 얘가 역행렬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A 역행렬이 뭐다? K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할까? 좋아요. 요거 거기 어딘가에다가 필기해주세요. 너무 좁은데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K? 잘했어? K. K. 네? B요. 훌륭하다고 표현이. 네, 이렇게 B라고 쓰고 싶은데 손이 B를 쓸 때가 있어. 얘기해주세요. 자, 저녁 시간에 다 먹는 거지. 좋아. 자, 이제 마지막 켈리 힐턴 기회입니다. 짜란. 자, 다섯째 배우자. 얘들아, 내가 얘를 왜 줬을까? 포스트잇을 활용하라고 드린 거예요. 포스트잇. 아까 포스트잇 늦게 와서 못 받은 사람들은 쉬는 시간에 가져가세요. 준영이 하나 더 가져갔어? 하나 더 가져가. 자. 자, 킬리필턴 정리라는 거 거기 팁에 나와 있는 거,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행렬은 100이고, 자, 영행렬이 0000. 아, 영행렬이 한 가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까? 여러 개 있겠지, 그치? 얘는 2차 정사각형렬의 영행렬인 거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것도 영행렬이라고 쓰는 거야, 그치? 뭐 더 많은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얘는 일단 모두 다 2차 정사각형렬인 친구에 대해서만 일단 써보자. 이렇게 쓸 때, 봐라, A가 주어지잖아? 그렇다면
얘가 성립해. 뭔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A라는 애가 1, 0, 2, 1의 경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자 A를 제곱해 봅시다. 그럼 1, 0, 2, 1이잖아. 1, 0, 2, 1이잖아. 따란 했더니 뭐야? 자, 빨리 해보자. 1, 0.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아까 우리 이거 니은이라고 해가지고 기억했잖아. 꼭지점 있는 아이에 있는 숫자 1, 2고 얘가 0이면 니은이야. 그래서 A제곱은 그냥 바로 분수할 수 있겠다. 뭐라고? 1, 4, 0,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그지? 배운 건 활용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볼까요? A제곱에 그러면 1, 0, 4와 1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A 플러스 B는 2지. 맞아? 거기에 행렬 A야. 1, 0, 2, 1이야. 뭐하지? AD 마이너스 BC 하면 몇이? 다시 1, 0, 2, 1이야. AD 마이너스 BC 했더니 1이지. 자, 더하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거기에 단위행렬 1, 0, 0을 이렇게 써봤어. 그랬더니 자, 1의 1열 성분 계산해 봅시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0이지. 5 얘는 다 0이니까 그냥 0이겠고. 얘봐, 얘 4지. 마이너스 4 더하기 0이니까 0이지. 자, 1이야, 마이너스 2야, 1이야, 0이다. 와우, 신기하고 놀랍다, 그지? 자, 얘가 A 행렬이 주어지잖아? 주어지면 얘가 주어지는 순간 얘는 항상 성립해. 되지? 주위에 그때 얘가 주어졌을 때 얘는 아닐 수 있다. 그게 바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야. 케일 해밀턴 정리는 A가 주어져 있을 때 그 A가 주어져 있는 각각의 성분 A, B, C, D에 대해서 행렬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의 단위행렬의 곱을 했더니 싹 다 연산한 값이 역행렬이더라 라는 게 케일 해밀턴 정리인데 얘가 주어진다고 해서 얘가 바로 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자 이제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어떤 애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퀄 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말이 행렬 A라는 애를 A, B, C, D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D가 3이고 A, B 마이너스 B, C가 2다 라는 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된다 안 된다야? 안 된다야. 그럼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왜 안 되는데요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떨 땐 되는데요가 궁금하잖아. 그치? 아 궁금해? 궁금해야 해. 궁금해.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그래. 자, 우리 단위행렬이라는 게 들어가면 뭘 할 수 있다 그랬지? 인수분해가 다 돼버려. 곱셈의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인수분해가 돼버려. 그럼 얘 뭐라고 인수분해하고 싶은 느낌이야? 선생님 인수분해 잘못하겠는데요? 잘 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얘가 있을 때 이 친구가 성립한다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니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뭐냐면 행렬이 A가 있고 단위행렬 B가 있잖아. 그러면 줄면 안 돼. 자, 힘들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기말고사 끝난 게 언제라고? 벌써 끌려와가지고 공통사 아직도 심지어 지난주에 끝난 친구도 있어. 세상에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는데 오늘 끌려왔어. 우리 종이 아니야. 좋아하지 마. 우리 종이 아니다. 좀 고3들 종이야. 종이 되게 길어. 근데 고3 수능 끝난 거 아니죠? 예비고사. 지금 현재 거의 봐봐. 걔들은 최 300
21개월하고 2주일치, 23개월하고 2주일치 그렇지. 자, 아 진짜 길어. 좀 줄였으면 좋겠어. 좀 소리가 너무 길어. 자, 봐봐.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얘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아니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면서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와서 쓰는 거야.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뭐냐면 A가 보이잖아? A 대신에 X를 써. 2가 보이잖아? 그냥 1을 써. 오, 그럼 뭐 하고 싶어? 인수분 하고 싶지, 그지? 그지? 아, 얘 인수분해서 X-1이라고 X-2 0이라고 쓰고 싶잖아. X라고 쓰는 순간 그냥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1 또는 X는 2라고 쓰고 싶잖아, 그지? 쌤, 이거 안 된다면서요? 행렬 이렇게 해서 이거 이퀄 0 또는 이퀄 0 안 된다면서요? 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만 딱 붙어주면 되냐면 첫째로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가 아닐 때와 둘째로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일 때라고 나누면 돼. 오케이? 이해했어? 자,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가 되잖아? 그러면 이 상수배라는 이 K가 누구랑 똑같아지냐면 이 친구랑 같아져. 안 돼. 지금 졸아서는 이 뒤에 아무것도 못해. 지금 2교시 끝났잖아. 이따가 저녁 먹고 돌아와서 3교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실제로 얘가 올해 분당지역 기출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볼 거야. 그게 청출어랑 서야. 그럼 쌤, 청은 뭔데요? 우리가 내신을 공부할 때 분당지역 기준으로만 배우잖아? 그러면 딱 그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돼. 쌤, 그냥 1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 수능을 안 볼 거니 최저는 안 맞출 거야.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마음을 먹었어도 우리 학교 막 그 전략적으로 용어천 전략, 용어천 전형이나 아니면 조금 수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곳에 전략적으로 쓰는 거 굉장히 좋아. 굉장히 좋은데 그게 어떤 함정이 있냐면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하는 애들만 있고 나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같잖아? 그러면 세상에 나만 괴로운 것 같아. 나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버틸 힘이 조금 약해져.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알아? 선생님 우리 학교 이렇게 안 나?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봐라.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혀를 꽉 씹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고 내 입 밖에 나오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 뇌는 열심히 생각하려는 프로세스를 멈춘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말이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왜? 나는 수능을 누구랑 같이 쳐? 대치동에 있는 친구, 과거에 있는 친구, 영재고가 친구, 각 학교 수학 킬러들 얘네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수능 1등급 4%를 맞는단 말이야. 내신 10%에 만족해서 될 게 아니라고. 그래서 청출어란의 청은 뭐냐면 대치동 본진 기준으로 될 거야. 휜고, 중동고, 대치동은 아니지만 생하고 우리 낙생고 있잖아. 낙생고랑 비슷하거나 낙생고보다 어려워. 그 정도 수준의 걸 목표로 해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었어. 청이야. 그래서 지금 궁금하다 그렇지? 청도 있고 출도 있고 어도 있고 람도 있어. 청출 어람 세트가 딱 돌아가면 이제 우리의 실력이 완성되어서 각 학교 전교 1등을 만들 수 있도록 세트를 그렇게 해놨어요. 아, 봐. 선생님 목표는 뭐냐면 너희가 전부 다 각 학교에 수학뿐 아니라 전 과목 전체 1등을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야. 간지나지 않냐? 전교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목표야. 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겨울방학 때 수학을 엄청 열심히 달려야 돼. 쌤, 전 과목 전교 1등이라면서 수학만 달리면 어떡해요? 자, 수학을 전교 1등을 달리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다 해놓잖아, 겨울방학 때? 그러면 시간이 남아.
다른 친구들 수학에 허덕일 때 내가 다른 과목을 챙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쌤이 쌤 프로필로 지금 뭘 해볼까 생각 중이냐면 올해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쌤이 작년 여름까지는 그 반포에서도 수업을 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다 이제 반포로 수업 접고 이제 여기로 다 내려왔는데 그때 내려올 때 굉장히 성실한데 성과가 조금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겨울방학 때서부터 나랑 시작한 게 아니라 3월달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고1이었어. 근데 그 언니가 굉장히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겨울방학 때 제대로 선생님이랑 쌓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 들어와서는 양을 쌓을 상대적인 시간이 부족해. 그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뭔가 부족한 거야. 그런데 쌤이 1학기 기말고사 치를 때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다 넘어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 그 친구한테 너희 분당까지 올래? 쌤 분당에 모의 수업 있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3명이 같이 또 쫓아왔어. 반포에서 여기까지. 근데 그 중에 그 쌤이 그 어머니들이랑 아이한테 권한 건 뭐였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아깝다. 분당에 쌤이 집이 목동이거든. 집이 목동이라 방학 때는 여기 오피스텔을 얻어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 아침에 출근 지우철을 뚫고서 여기 9시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피스텔을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오피스텔을 얻는데 옆방에 같이 방을 한번 잡아서 숙식을 같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남학생들 둘은 어머니들이 얘들을 못 믿어서 죄송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했고 여학생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선생님을 믿고 왔거든. 여름방학 딱 한 달을 선생님이랑 아침 8시에 같이 일어나서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고 와서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수업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조교랑 같이 무제풀이 하고 저녁 먹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10시까지 있었어. 옆에 두고 문제 풀면서 모르고 질문하고 그러고 저녁 10시 되면 같이 오피스텔로 갔어. 그래서 안녕 하고 흩어져서 걔는 걔방 가고 나는 내 방으로 와서 그리고 잤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아침 8시 일어나서 야 선생님이 이따가 카톡 메시지로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온 메시지를 쌤 그 프로필로 바꿔놓게 걔한테 이제 허락받고 해야겠지만 이름 다 가릴 거고 그 친구한테 2학기 중간고사 그렇게 4주를 딱 보냈단 말이야. 2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쌤한테 온 카톡이 뭐냐면 선생님 저 방학 때 수학에만 올인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의고사 점수, 수학 모의고사 점수 30점 올라서 모의고사 전국 1%, 2% 아닌가? 3% 아닌가 들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 내신 중요하잖아. 내신이 수학도 올랐을 뿐더러 수학할 시간, 수학을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공부할 시간들이 있어서 다른 과목들이 전부 다 20, 30점씩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적표를 보여줬어. 성적표를 보내줬어. 그래서 1등급, 1등급, 1등급. 잡아. 여름방학 4주만으로도 역전이 가능해. 근데 우리에게는 무려 12월 달서부터 12월, 1월, 2월 남았잖아. 이 시간 동안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면 가능해. 수학에 다른 과목 조금 덜 하더라도 수학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면 학기 들어가서 다른 애들 수학에 치일 때 감만 잃어보지 않게 그렇게 하면서 다른 과목들도 점수 챙길 수 있어. 알겠지? 맥도날드에 끌려가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숙제해. 채점하고. 알겠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해하다가 왜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기 잘했을까? 졸았어! 좋은 걸 보면 좋아요.
여기까지 한 거야. 10분 나왔어. 그래서 있잖아. 어떻다고? 얘가 단위 행렬의 상수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 친구를 저기다 대입해 주는 거야. 아, A에 K2가 들어갔어. K2의 제곱 마이너스 3의 K2 더하기 2의 2야. 이꼴 명행렬이야. 단행렬이 있고 앞쪽 거 묶어서 뭐라고 쓸 수 있어? K제곱 2제곱이잖아. 2제곱은 2잖아. 친구야, 2 곱하기 2 하면 이거야. 뭘 곱하는지 간에 그 자기 자신이 대단하잖아. 자기도 자기 자신 못 빼주면 이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K제곱이지. 이거는 마이너스 3K야. 이거는 더하기 2지. 봐봐. 얘가 영행렬이야. 잘 봐. 얘는 영행렬이 아니야. 아니야. 자, 얘가 행렬이니 숫자니? 행렬이야 숫자야? 숫자잖아. 숫자에다가 행렬이 곱해졌는데 영행렬이 됐어. 그럼 빼봐. 뭐일 수밖에 없어? 이 앞에가 0일 수밖에 없지. 이해했어? 아, 그래서 A가 단행렬의 상수배라면 방금 전에 저 케이스에 예를 들었다면 얘는 뭐가 될 거야? A가 2 아니면 2가 될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해봐. A가 2잖아? 1, 0, 0이잖아. A 플러스 D가 3이 될 리가 없지. 이해? 그럼 얘는 2, 2잖아? 2, 0, 0, 2잖아. A 플러스 2는 4잖아. 그래서 저게 맞지 않는 거야.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라면 캐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 A 대신에 X 쓰고 E 대신에 1을 써서 연산으로 그냥 얘를 인수분해처럼 해버리면 여기서 나오는 이 1과 2가 바로 뭔 거야? 상수배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 또는 2가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얘가 단행렬의 상수배가 아니잖아? 영은 성립하지 않는다란 말이 있어서 쌤, 아까 이거 영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안 쓰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라 여기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얘일 때 A가 단행렬의 상수배가 아니면 그냥 A 플러스 D는 거기서 말하는 3이고 AB 마이너스 BC는 2가 성립해. 안 된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얘도 성립하는데 단행렬의 상수배가 아닐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도 되지만 누구도 되니까 2 또는 2도 되니까 영은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해돼? 얘가 여기 성립하려면 얘이면 얘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더하기 AD 마이너스 BC가 0이잖아? 그러면 이 꼴이 A 플러스 D는 여기 말했던 여기 A 플러스 D가 돼야 되고 AD 마이너스가 AD 마이너스 BC로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애가 있을 수 있다고. 누구랑? 단행렬의 상수배가 돼서 예를 들어 A가 2나 2가 되는 경우는 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근데 아예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단행렬의 상수배가 아니라면 그 아이도 성립한다고. 알겠지? 자,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를 가르친 이유가 있어. 뭐냐면 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거듭제곱 방금 전에 배웠잖아. 거듭제곱들에서 여러 번 거듭제곱을 해보지 않아도 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0이 내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친구야, 얘는 신기하게 놀랍게도 A가 단위행렬의 상수배가 돼야 돼.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지, 그치? 아, 그럼 이 친구는 앞에다가 난 뭘 쓸 수 있는 거야? A 플러스 2를 딱 곱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전기하면 뭐가 되겠어? A 세제곱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지. 그럼 뭐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A라는 애를 주기도 하고 A라는 애를 먼저 이걸 만족한 어떤 애를 준 상태에서 얘를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행렬의 거듭제곱에 2가 되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6이라고 표현할 거야. 얘는 6번 거듭제곱하면 단위인들이 되었잖아. 얘를 6주기라고 표현할 건데 얘가 6주기가 된다면 A 2010이라는 게 A의 몇 제곱으로 표현되어지는지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겠지. 6 이하의 숫자로. 오케이? 아, 그렇게 쓰는 게 케일레비션 정리야. 얘보다 훨씬 많이 쓰이는 게 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A제곱 대신에 A 대신에 X를 넣고요. 자, 2라는 것 대신에 1을 넣어서 뭐를 사용할 때 쓴다고? 거듭제곱을 간단히 한다는 거야. 누가? 케일리비전. 이게 훨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일리비전 정리의 활용이에요. 그거 적어볼게요. 자, 포스트잇 괜히 주지 않았다,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다른 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E 0이야. 이것도 얘를 딱 열로 들었어요. 이걸 만족하는 실수 K가 있어 없어? 없는 거 알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0이라고 쓰면 이 친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친구잖아. 맞네? 아, 따라서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앞쪽에다 누굴 곱할 거야? 뒤에 잘 안 보여? 뭘 곱하고 싶다? A 더하기 B. 잘했어. 자, 그러면 이거 거듭제곱하면 뭐야? 단일별이 돼 있으니까 뭐라고 생각해? 이거를 x라고 바꾸고 x 더하기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0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8이지, 그치? 근데 굳이 이렇게 바꾸지 말고 그냥 뭐라고 해준다고?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바로 갈 수 있다. 되잖아? 그러면 몇 제곱이 단위 행렬의 상수겠어? 최초로. 아니, 세제곱이야, 세제곱, 그지? 자, 만약에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해주면 돼? A의 6제곱이 64의 2다 라고까지도 갈 수 있겠지, 그치? 좋아요. 그래서 거듭제곱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옆에 옆에 날개 있는 것도 꼼꼼히 다시 볼게요. 행렬의 곱셈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수법칙, 곱셈 구기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 안 했네. 아, 그러니까 AB의 n제곱이라는 게 A n제곱, B n제곱이라는 게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게 되려면 어때야지 이게 되는 거야? A, B, A, B가 n번 곱해졌던 게 A는 A끼리 모이고 B는 B끼리 몰아야 A n제곱, B n제곱이 될 텐데 이게 돼, 안 돼? 말도 안 되는 숫자구나. 그지? 숫자구나. 말도 안 되는 경우에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어디서 땡이야? 얘가 여기로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땡인 거야. 그지? AB n제곱이란 게 AB라는 형태로 n번 곱해라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건 괜찮은 거야. 다음 중에서 틀린 연산은 뭔가 해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어느 순서에서 틀렸는지 이런 것도 나온다고. 되지? 옳지. 그래서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야.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 애지가는 건 그냥 다 안 된다고 보면 돼. 지수법칙, 곱셈 공식. 저주문 우리 주문 맞아. 자,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도 했고 이세제곱이고 이 n제곱이고 자, 얘 케일리비전 정리를 A를 구할 때 단일렬의 상수비인 거랑 상수비가 아닌 걸로 나눠서 한다. 알겠지? 좋아요. 자, 밥 먹고 30분을 딱 들어오지 말고 1분